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따로 드릴 예정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짚어드렸던 부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승의 최종 목적지를 25K로 보고 있다. 지금도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RSI를 보시면 이렇게 고점에서 수렴 중이에요. 조만간 방향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 하얀색 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하얀색 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이 선은 뭐냐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에요.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지고 있는지를 선으로 보기 쉽게, 눈으로 보기 쉽게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상승장일 때나 하락장일 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선 하락 전환의 신호를 미리 알려면 요 거래량이 꺾이는지를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 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량 평균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 선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선이 꺾인다는 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 모르겠지만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요 하락장 때 하락을 쭉 해주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15K를 딱 찍어주면서 거래량이 확 줄었죠. 요 바닥을 다져주면서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현재 거래량의 추이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중 바닥을 찍었을 때 봅시다. 비트코인이 1차례 훅 빠지고 2차례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한 차례 낮아지죠. 즉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RSI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량 이동평균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1차 바닥에서 거래량 확 줄어들었죠.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그 다음 2차 바닥 찍으면서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근데 저점은 올라갔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매도는 줄어들었지만 저점은 올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차트가 상승 반전을 준비하는 차트일 수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승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살짝 꺾이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대해 보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하락 반전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딱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 하나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요렇게 하나 걸쳐져 있죠. 잘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추세선이 하나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돌파가 나오고 안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어볼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오른 라인 익스텐드 한 번 더 눌려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과매수 구간 삼각스름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가거나 한번 치고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지금 상승세 기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봉으로 보셨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세 기형을 여기서부터 그으신 건지, 여러분 세경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그으신 걸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기형도 물론 타당하죠. 세기형은 보통 파동이 5번 나오게 됩니다. 5번. 어떤 식으로 5번이 나오냐면, 세기형 하단부부터 시작을 해요. 4시간 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쨌든 세기형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플랜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쳤을 때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쳤을 때 하나. 어쨌든 두 가지 관점 다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를 더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점에서 차트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거래량 이동평균이 꺾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상승은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상승의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RSI가 이렇게 수렴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꺾이고 쐐기형의 패턴이 나온다면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추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숏 포지션을 진입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요렇게 이 고점 라인에 로스 걸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주저리 좀 길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 고노고님은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트위터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거시경제 쪽으로는 좀 빠삭한 분이라 제가 가끔 참고를,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윗은. 아무튼 JP모건 최근 증시 랠리에서의 투자 수익은 일부 수확할 것을 권장한다. 연준의 서프라이즈 매파적 스탠스와 기업들의 약한 실적 등으로 이번 랠리는 실패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코멘트를 남겨줬어요. JP모건 증권사에서 이렇게 남겨줬단 말이죠.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뷰예요. 현재 시장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JP모건의 말을 함께 덧붙이면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서술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과열이 됐습니다.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항생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들 과한 매수권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른 지수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스피 지수예요. RSI 지표로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어쨌든 지금 베어마켓 중이라는 거는 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잘 보시면 과매수를 찍었던 구간들이 보일 겁니다. 과매수 찍고 떨어지고, 과매수 찍고 떨어지고, 과매수 찍고 떨어지고,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동일하죠.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면서 항상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과매수에는 도달을 해준다. 이건 US 100 인덱스, 아무튼 나스닥 100 지수인데 이렇게 과매수가 도달하고 하락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과열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보수적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비트코인 지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미국 지수, 중국 지수, 영국 지수 등등등 다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과매수라는 건 많은 매수세가 동반됐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많은 매수세가 동반됐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지금 RSI 90 수준을 찍어줬던 게, 자, 언제였냐 체크를 해보면은 2020년 12월 요때 상당히 억눌려 있던 투심이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올라갈 만한 연료가 있을까? 이 시장에 재료들이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왜냐? 현재 민간 소비가, 실질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글로벌 수요 둔화 때문에 GDP가 떨어져서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가 올라갈 돈들이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원만한 임금 지급이 되고, 그 다음 대출도 원만하게, 금리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매크로를.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 매수세, 상승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이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의 의문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기 체감 지수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현재 인력난이죠. 인력난. 사람들이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을 못 맞춰주고, 그렇다고 막 구조조정을 팍팍팍팍 해버리기에도 애매한 환경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그렇지가 않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꽤나 피해가 좀 막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인건비 상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도 부진하고, 경제 상황이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상황, GDP는 역성장하고 있고, 물가 CPI 지수나 PPI나 잡혀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금리를 확실하게 인하한다는 시그널이 없다면 기업들도 매출을 더 내기 위해서 대출을 더 받고 투자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쨌든 기업의 실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뒷받쳐주는 것들이 지금 없단 말이죠. 제가 보는 경제 상황에서는. 물론 저는 이제 완전 문외한이고 얼라라서 잘 몰라요. 연준에서도 못 맞추는데, 연준도 이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경제학
쪽으로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경제 예측을 잘 못해서 제가 주절주절 떠드는 게 되게 웃기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뷰를 그냥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로나로 눌려있던 보복심리 때문에 몇몇 기업들에서 어닝이 좀 서프라이즈로 잘 나와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이 증시가 환호를 해주고 CPI 잡혀가고 하니까 랠리들이 좀 나와줬는데 실질적인 유동성적인 측면 그리고 실질 소비는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경제가 잡혀가고 있고 물가가 완화가 됐지만 실질 소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GDP는 역성장하고 있고 GDP가 역성장하기 위해서 내수도 부진해야 되는데 내수가 부진하다는 건 결국에는 기업들의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형성이 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적들이 좋게 빡빡빡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유동성이 어디서 나올까? 어쨌든 유동성이 나오려면은 금리 인하가 돼서 대출이 조금 받기가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아서 투기로 막 올라가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근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매크로는. 그래서 상승세가 이거 조금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될 FOMC가 관건이긴 하다. 어쨌든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한 투심으로 올라갔던 게 시바이누 같은 게 있겠고 도지 같은 게 있겠죠. 어쨌든 투심으로 결정되는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탐욕의 시장이다. 앞으로 있을 시장 이슈 중에 이 투심에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FOMC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 지표 둔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유동성이 없다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지 금리 동결이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연준에서도 이 금리 수준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지 체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할 만한 일인가?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멘트가 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지 금리 인하가 아니다. 금리 동결이 아니다.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네, 4번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되게 분석하는 게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출 건데 그거를 제가 사실 맞췄으면은 지금 뭐 인베스트 하나 차렸죠. 투자해서 하나 차려가지고 그러고 있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 매크로라는 게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의 뷰만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캐나다 금리 동결됐다. 미국이 캐나다 금리 따라간다는 소문도 있다. 글쎄요. 근데 미국이 모든 금리를 결정한다고 보시는 뷰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고 모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제일 크게 주는 게 미국이라서 수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업들의 매출액을 따져봐도 그렇고 힘이 가장 강한 나라라서 어쨌든 지원 국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정책은 다 그래요.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면 다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다 뭐 안 따라가는 거고. 캐나다에서 아무튼 동결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금리 동결을 하고 바로 인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기는 합니다. 실질 소비가 떨어져 있는 상태 유동성도 없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어버리면은 이 또 기업들의 매출과 알맞지 않게 투기심으로 막 오르게 되고 다시 물가 상승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지금 해버리면은 지금 기껏 잡아놓은 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일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도 쫙 잡았어요. 야 그럼 우리 이제 바로 금리 인하할까? 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연준이라고 해봅시다. 야 이거 우리 금리 인상해서 물가 잡았네? 그럼 바로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를 다시 올리자. 이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좀 웃기다고 봐요. 마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건데 이거를 끌고 간다는 게 대출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대출이 안 나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되고요.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기업도 자기네들 설비를 더 설치를 못 해요. 이해되셨죠? 이 금리 수준을 동결한다고 쭉 간다면은 증시가 오르는 게 이상하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만약에 제가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따끔하게 채찍질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다른 데서 퍼온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스레드예요. 좋은 글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 출처를 누르시면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쭉 나온 내용들인데 제가 약간은 요약해서 가져온 거라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 라고 봤을 때 이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고 살짝 반등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한번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공포 탐욕 지수는 워낙에 그냥 참고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시고, 자, 밀물처럼 들어왔던 전기 적금 썰물처럼 빠져. 참 은행들이 이 금리 낮추는 거는 진짜 빠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은행들이 확실히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라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잘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 이거는 S&P 지수예요. 위에 있는 거는 이 검은색은 S&P 지수고, 파란색 선은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덤머니,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이 추이를 나타낸 데이터다. 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있습니다. 잘 보시면 스마트머니는 이 저점대 사요. 그 다음 반등하면 팔아요. 그쵸? 또 스마트머니 내려가면은 쭉 사요. 쭉 사다가 반등 때 또 팔아요. 그쵸? 스마트머니 또 내려가면 삽니다. 그쵸? 반등하면은 팔아요. 근데 우리 덤머니를 봅시다. 오르면은 사고 내려가면 팔고, 오르면 사고 내려가면 판다. 엄청난 투자죠? 올라가면 사요. 그쵸? 내려가면 팔아요. 올라가면은 엄청 사요. 또 내려가면 다 팔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덤머니는 일반 투자자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또 봅시다. S&P 지수가 또 반등을 팍 했어요. 그러면 이 덤머니는 또 삽니다. 내려가면 또 팔아요. 야, 이거 장난 아니죠. 반면에 스마트머니는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정석대로 아주 잘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반등 줬죠, 시장이. 아무튼 어떻게 됐을까? 덤머니가 엄청 샀다, 스마트머니는 팔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글을 남겨드렸죠. 스마트머니는 저점대마다 산다. 그러니까 RSI 그냥 과매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RSI 과매수 때 팔아요. 그리고 덤머니는 어떻게 한다? RSI 과매수 때 산다. 그리고 RSI 과매도 때 판다. 자, 재밌죠? 제가 비트코인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15K 때 사라고 했죠. 이때 사라고 했죠. 어떻게 된다? 올랐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메시지를 막 보냅니다, 저한테.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저는 노코멘트를 그냥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사요. 제가 일단은 말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저도 모르고 이 큰 시장 앞에 엄청 무지한 그냥 일반 투자자일 뿐인데, 지금 산다라고 했을 땐 저는 안 산다 라는 코멘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사라 마라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식당 운영하는데 아직 사람들 업비트 안 키는 거 보니까 찐불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 불장의 신호는 뭐다? 사람들이 업비트를 30분에 한 번씩 켜야 됩니다. 그리고 빨개야 돼요, 계좌가. 식당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 어디서 하세요? 제가 채널이 좀 커지고 그러면은 배너도 달아드리고 할게요. 메시지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채널 좀 커졌을 때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거 주세요. 아무튼 그렇죠. 지금 사긴 좀 그렇죠. 식당 뭐 어떤 거 하시나요? 고깃집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일반 음식점? 찌개집 이런 거? 네, 한번 기회 되면은 가겠습니다. 감자탕, 감자탕 너무 좋죠. 또 우리 친척분들도 감자탕집을 하시는데, 감자탕집 제가 한 1일만 찍으면은 성수님이랑 이렇게 라이브 하다가 메시지 한번 주고받고 저기 해드릴게요. 돈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튼 간에 이것만 보셔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게 웃기잖아요. 웃기지. 이게 뭐야? 지금 덤머니만 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은 덤머니가 되는 겁니다. 덤머니. 그렇죠? 이 지표도 참 좋죠. 저 한길이에요, 한길. 한결님은 저기 방에서 다른 일 하고 있고, 저는 라이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데이터 어디서 찾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보냐면, 자, 보세요, 이거. 자, 보이시죠, 이거. 이런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센티멘트 트레이더라고 있는 건가?
센티멘트 트레이더? 아무튼 요거 이런 거 검색하면 데이터가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머니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글쎄요, 저는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덤머니가 지금 사고 있어서 그냥 좀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바보 같은 투자자들이랑 함께하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좀 볼게요. 자, 아무튼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봅시다. 메모장으로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1번 지금 스마트머니는 쉬고 있다. 그리고 덤머니 멍청한 돈 매수 중. 근데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이 덤머니가 사면은 고점이었고 스마트머니가 쉬면은 저점이었다. 죄송해요. 스마트머니가 사면 저점이었고 덤머니가 사면은 고점이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장이 금리 동결 5월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질 소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리세션의 위험도라고 해야 될까? 리세션의 위험도, GDP 역성장 등 내수 부진,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수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 경제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 노다, 반대로 간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돈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의 유동성으로 시장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다. 네, 어쨌든 투기심으로 움직이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제 뷰를 확실하게 안 하지는 않겠다. 보통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되게 PR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하잖아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저 보시는구나. 그쵸. 경기 선행지수는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은 반대로 가는 웃긴 상황이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넘어갈 구멍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이 뷰는 그냥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정이라고 볼게요. 조정 온다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역대 폭락장, 역사적인 폭락장 때처럼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한다? 즉 경기 선행지수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진다는 얘기고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게 되어 있죠. 근데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은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다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7번. 비트가 탈중앙화라는 것도 되게 좋은데 어쨌든 탈중앙화여도 중요한 건 유동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탈중앙화라서 돈이 들어온다, 수급이 들어온다 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지금 이 시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다. 신용카드 빚이 미쳐버렸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힘들고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올릴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까보면. 근데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물 터놓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라는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항상 하락만 말하나요? 저는 살 때는 사라고 말하죠. 사야 될 땐 사야 된다고 말하고 모으라고 말을 합니다. 늘 하락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따라서 바꿀 뿐이죠. 저의 스탠스를. 한 가지 의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죠. 야,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이제 경기 금리 인하하고 더 오를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부정하고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뷰예요, 뷰. 그리고 제가 언제 사라고 했어요? 15K, 16K 때 사라고 했는데. 그쵸? 근데 오를 만큼 올라서 좀 위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이게 낫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오른다고 맨날 올리잖아요? 그럼 구독자 늘어요. 진짜로. 늘지.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희망적인 얘기 해주는 사람. 근데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네, 아무튼 뭐 지금의 시장 뷰는 그렇고, 만약에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면 요 고점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수급 들어왔던 이 라인 25에서 26 요 사이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연체율 증가, 그죠? 신용카드 연체율 늘어나고 저축률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렇다고 우리 임금이 오르냐?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면 경기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가가 오르려면은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연준이 결국 금리 동결하고 슬슬 보다가 인하는 하겠죠. 어쨌든 경제는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 기간은 남아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했다가 오씨 물가 잡혔네 바로 인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힘들게 잡아놓은 물가를 바로 또 금리 인하해서 다시 올려버려. 힘들죠. 그러기가. 어쨌든 연준도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빠져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12K를 간다면 그땐 제가 뭐라고 할까요? 12K 가면? 그때도 제가 사지 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아니죠. 저는 사야 될 땐 또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